예수님은 누구신가? 강한 자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좋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죄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131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 간절함이 참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은 사실은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이런 간절한 표현을 듣고 그 간절하구나 그런 것이 통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 통하면 안 돼.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같이 느낀다 공감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고통이 있겠다 느낀다 공감한다 그 정도로 끝내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실제로 참으로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든지 사모하는 게 어떤 건가 실제로 자기가 삶에 살면서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이런 표현이 이건 뭐다 자기 표현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하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좁은 길을 들어가야 돼. 좁은 길을.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거는요 입을 열고 헐떡였다 가는 데서는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입니다. 노동시장 개입. 지난 시간까지는 그랬습니다. 교육과 역사 중에서 역사 교육의 부족, 역사 인식의 개인 부족. 이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도 역사에 대한 역사라는 것은 좁히면 내 개인이 이익이 되고 조금 넓히면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하나의 발자국이죠. 국가가 지형단체, 이 지형에 국가가 형성된다. 국가의 역사,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 개인의 노동시장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전혀 별개의 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왜곡되는 데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형태가 되고 또한 역사를 몰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터키에 대해서 전혀 반응 안 하고 긴가민가 멀뚱멀뚱한데 터키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형제라, 형제 나라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 역사의 그 교육 부분에 약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금까지 한 5가지를 해왔습니다. 주변 국가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아주 큰 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안아준다기보다도 어떻게 이 중국을 우리가 리드를 해가느냐, 리드를. 이것도 안아주는 거니까. 나라 크다고 해서 백성들 많다고 해서요. 중국이 우리의 대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끌어져요. 마치 말이죠.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저 어떤 앞으로 나갈 때 보면요. 소의 고삐가, 큰 항소가 농부에서 고삐가 잡혀가지고 지금 어디를 이라 하는 것 같다니까. 코에 물린 뭐랄까지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에는 자가리약 하는데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 끌려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거예요. 역사하고 분명히 관계 있다. 그 다음에 국가 역사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정치가들이 역사를 막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데 따라서 막 같이 넘어갑니다. 정치가들이 역사 이해는 철저하게 자기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해석하는데 그거 따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류 사회를 책임지는 인재가 못 나옵니다. 역사를 모르면, 저 과거의 이력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무슨 어떤 스펙을 쌓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보여한다고 해서요, 인류를 이끌어갈 만한 내용은 안 되는 거죠. 역사를 뒤에 받쳐가지고 작은 거라도 몰입해내야 될 때 몰입한 그것에서 힘이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힘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까지 한 건 이제 현재의 역사 진행에 대해서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객관화가. 그러면은 지금 객관화가 불가능하면 현재의 역사 일어나는 사건에서 현재 부분을 객관하지 못하면요, 미래는 어림도 없어요. 미래를 전망하지 못한다. 예를 이제 현재 있는 예를 남북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의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탄핵으로 봐야 되느냐? 일상적인 탄핵으로 봐야 되느냐? 다른 의미는 없느냐? 앞으로 역사의 후손들이 나중에 볼 그 안목이 탄핵으로만 볼 거냐? 이걸 지금요 우리가 겨냥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내용이 그 미투 운동, 결국은 페미니스트가 뒤에서 작용하는 건데, 페미니스트 활동은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냐, 거부해야 되는 거냐, 양성시켜야 된다. 양성이란 말이 음제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지 말고 분명하게 바꿔놔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하고 현재 연결해놨습니다.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그래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노동시장이라 그런다면은 이 산업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노동시장 개입, 요거 이제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단어인데, 노동시장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대부분이 큰 2가지 축이 있잖아요. 임금에 따른 정책들,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근로의 조건들, 요 2가지가 크게 노동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는 주로 이것을 맡은 것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속하는 국민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데서 노동, 근로, 여기 이제 본다면은 임금은 사용자, 고용자, 이런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 정책하고 관계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의 고정적으로 이 2가지 형태란, 요 2가지 형태에서 노동시장이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의 다른 어떤 방향을 어느 누구도 어느 시스템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요거는 데서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것은 다른 시각이 있고, 다른 어떤 돌파가 있고, 분명히 노동시장이 여기서만 경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갈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갈등. 2가지, 딱 2가지 형태밖에 없다 그러면요, 이것은 좋은 것 같은 좋은 데는 좋은데, 결국에는 갈등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갈등이란 뭐예요? 국가적으로는 붕괴, 산업사회에 어마어마한 어떤 작초, 여러 가지 진행되지 못하는, 발전이 안 되는 퇴보, 과거의 역사 속에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엄청나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숱한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같은 나라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기운다는 거예요, 기운다. 왜 기우느냐?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하느냐? 그게 어디에든 노동시장 자체가 없어서 그러느냐? 고대의 노동시장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것 자체가
경직이 되다 보면요. 경직이 되면 이게 붕괴가 된다, 붕괴가. 결국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임금, 노동 두 가지를 갖고 하면요. 나중엔 이게 붕괴되고 서로 간의 갈등 요소에서 그 틈새를 지금 노리는 것이 지금 노동조합이란 말이에요. 노동조합운동. 강성 노동조합, 민주노총, 뭐 온건하다 해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 틈바구니를 지금 누리는 것이 한국노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볼 때 지금 여기에서 국려지책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지금 요 갈등 자체를 야기하는 거, 이것을 피하려고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 말돌리기로 나온 내용이 4차 산업혁명이다 라는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갈등 부분을 뭔가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역사 왜곡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2014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첫 발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4차 산업 모르면은 말을 못하는 거죠.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점에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산업사회를 보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1차, 2차, 3차 어떤 내용이냐? 왜 지금 4차를 부르느냐? 이제 이야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1차는 1765년 산업혁명,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시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산업혁명이라 하고 말하는 1765년. 근데 2차는 석유를 자원을 했을 때, 석유 자원, 화학, 오늘날 그 화학 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내용을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차는 이제 전자 부분이, 다시 말해 인터넷이 오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이 이렇게 왕성하기 전에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반도체죠. 전혀 다르던 일반 광물이나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던 그 어떤 금속적인 기능이 세라믹 계통에서도 이게 도자기 말이죠. 도자기 계통에서 이게 그 어떤 상품으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전기하고 같이 물성 자체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공업 자체가 완전히 전기나 그래가지고 운영되던 이 어떤 그 석유화, 여기서 믹스가 돼가지고 흘러오던 이 부분에서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는, 여기를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IT를 어떤 그 요소를 해갖고 융합 하나만 나지 않고 다른 거, IT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반도체 산업을 기반하는 이 내용에서 다른 거하고 이제 다른 거하고 믹스가 된 믹스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가만히 놔두보다 이제 자꾸 막 섞어갖고 융합해서 나온다. 이건 융합이라 그래가지고 뭐 로봇 산업을 지향을 하고 있는 요 요소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였니 안 였니 하는 말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거꾸로 보면은 뒤로 뒤집어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노동시장 자체가 경직하니까 더 나갈 길이 없다 보니까 어디든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차 산업이다, 융합이다 해갖고는 사람들마다 자기 있는 현재의 지금 어떤 막혀있는 부분에 뭔가를 지금 상태보다 다른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융합을 시켜라 지금 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여러 군데 활용이 되고 있다. 가상공간이 막 나오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이 이게 두드러지니까 국려지책으로 나온 말이다. 누가 언제 역사가 언제부터 1차, 2차, 3차, 4차라고 구분한 게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비로소 1차는 어떻고 2차는 어떻고 3차는 어떻고 이렇게 결론 지어가지고 지금이 4차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은 그랬는데
산업이란 말도 있잖아요.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해서 산업은요 6차 산업까지 얘기해요. 6차 산업. 그 내용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는요 다 알아요. 1차 농업이다. 소면 가내공업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2차는 공업이다. 공장 생산, 다량 생산. 3차는 서비스다. 이거는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사람으로 이래 서비스하고 관광 이런 전체 관광산업 이걸 3차 산업이라 그랬던 거죠. 이 4차 산업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IT, 인터넷 이런 걸 기반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이다 종사한다 말. 산업혁명하고 다른 거예요. 4차 산업. 그리고 5차는 인공지능. 지금부터 이제 두드러기 나타나는 바로 앞에까지는 4차 산업인데 이제 인공지능에서 기반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제품들에 종사하는 것. 그리고 그 생물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생물보다도 좀 변형시켜서 다르게 인간에게 유리한 인간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유전자 변형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5차 산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6차 산업은 뭐냐? 농업에다가 1차 산업이잖아요. 농업이 1차 산업인데 2차 산업하고는 구분되어지는 1차 산업에 조차 인공지능을 가미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6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거요. 1차, 2차, 3차 누가 구분했냐? 5차, 6차 누가 구분했느냐? 말 돌리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 산업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지금 막혀있느냐예요. 막혀있느냐. 답답할 정도로. 과거에는 뭐 말하면은 그대로 뭔가 되는 거 없고 뭔가 미래를 이야기하면은 뭔가 적중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는 뭐냐 하니까 역사 교육에 대한 교육의 역사 부분이 막혀가지고 교육의 역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 자체의 개입을, 노동시장의 어떤 투입에 교육이 치대한 영향이 있다. 학교 교육학과 다르게 또 기술 교육이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제도와 교육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이요. 어마어마하게 막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못 배워서 못한다. 이 말을 못하도록 그만큼 어떤 일을 하는데 산업 현장에 노동시장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노동자가 뭔가 몰라서 뭔가 못 배워서 내가 못한다. 이 말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클로스하고 저렇게 클로스하고 한 사람한테 교육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역사 교육에 대한 이것 자체가 지금 역사 교육을 그 노동시장에서 영향받고 이게 지금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이게 헤쳐나가지 못한다. 이거는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 제시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교육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뭐 좀 노동시장 주변에서 좀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모든 사람, 종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정책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나 다 같이 교육을 통해서 워낙 교육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들이 교육에 반응하는 인간들이 구조화됐대. 구조화. 인간이 구조화됐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지고 산업 자체가 왜 지금 현재 아무리 나가려도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간다 해봐야 겨우 몇몇 사람이지. 몇몇 분야죠. 소위 말하면 IT 분야를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돌파구 찾으려고요. 지금 정신없잖아요. 얼마나 지금이 안 되느냐.
막혀 있느냐. 산업 부분에서 이 막혀 있다. 뭔가 진행이 안 된다. 노동시장 문제하고 좀 다르게 산업이 막혀 있다는 것에 단편적인 우리가 딱 그걸 제시하면요. 지금 그 비트코인이 등장은 좀 기존 화폐 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상화폐를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 6차 산업까지 있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의 화폐 제도 갖고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시대다. 구시대 사람이라고 몰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거지로 이제 받아야 돼. 응? 그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산업이 잘 돌아갈 것 같으면은 왜 기존의 화폐를 뒤엎어버리고 비트코인이 나와야 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하면은 뭔가 다른 어떤 시장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어가고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덮는단 말이에요. 응? 근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안 돼.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장치. 우리는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 라고 하는 대안 자체를요,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수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버틴 중이 지금 하나 있는데, 안 돼. 밀려. 오늘 아침에도 국회방송 그 녹화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옛날에는 비트코인에서 연구 좀 하자. 그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참, 하는 것이 뭐 어떤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안 하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언언하더만은 그것도 작년밖에 안 됐어요. 오늘 아침에 또 들어보니까 안 한다 하는 것에는 없고 하긴 하는데 이래.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여기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버려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비트코인 아니라도 지금 현재 기존의 화폐도 지금 얼마나 위험한 요소에서 장치를 막 하고 장치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소위 말하면 인터넷의 속도 전쟁. 인터넷에 지금도 4G하고 5G로 해가 나오는데 4G에서 5G로 바뀌어버리면은 현재 인터넷 속도가 달라지면서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방어 자체가 방어망이요. 4G에서 방어하던 게 5G로 들어가면 이 그냥 뚫혀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우리가 일상화됐다. 그러면 이 통신 속도를 지금보다 뭐 수십 배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뭐예요. 중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무슨 그 양자 이동. 그 중국이 그걸 지금 붙잡고 있거든. 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핵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중국은 그거 붙잡고 미국도 손난 저 우주 정거장을 정복해갖고 중국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 만약에 그 양자 이론 원리가 인터넷에서 돌아가 버리면요. 전 세계 모든 통신망을 중국이 장악한다. 이런 포부를 잡고 있어요. 그럼 4G, 5G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위기압이 있다니까. 이런 위기를 놓고도 알면서도 말을 못한단 말이야 지금.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 하는 이론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런 식으로 이게 실물 화폐도 아니고 만약에 가상화폐라서 이게 풀려버렸다. 그거를 누가 막겠어요? 그거 치고 들어오면. 뭐 교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뻔히 알면서도 지금 못 막고 밀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입이 이 부분에도 분명한 어떤 대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오늘은요 역사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일단 뭐 이야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교육이 인간을 구조화형입니다. 구조화. 다시 말하면 구조화라는 것은 틀을 땅땅 만들어갖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형성화시키니까, 비트코인 하니까, 그만 사람들이 처음엔 좀 반응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만 그게 좋다, 그걸 꼭 해야 된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교육은, 결국에는, 교육의 오래된 교육, 많은 양의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에 대한 이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 능력 자체를 무위로 돌려버리고, 그것 자체가 개인의 능력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교육을 통해서 구조화된 그 내용, 어떤 스펙, 어떤 그 학제, 학위, 어떤 코스만 넣으면, 그 사람 의사 되게 만들어. 어떤 코스 넣으면 그 사람은 판사 되게 만들고, 어떤 코스 넣으면, 그 사람 박사야. 이렇게 인정하는 구조화가 있다, 구조화. 여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돼. 계속해서 이 부분을 떠들었지만은, 비트코인에서 나와서 감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앞에서 하면서 한쪽에 손 착 엮고 말이죠. 내가 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구조화된 데서 의식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데 자기는 그보다 조금 앞을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돌아다니는 상황을 보니까, 인터넷을 막 주름 잡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났다. 만난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도 대단하다. 이런 식의 말이야,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구조화돼. 그런 말을 들을 적에 다른 안에 대해서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고 다른 대안이 있을 거다. 나는 것에 대한 접근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구조화된 거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배워야 산다 하는 거.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배워서 남주나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워야 산다. 그 역사를 제어하고 배워나니까 배워야 산다 하는 부분에 우리 역사 부분은 아주 우습게 알았잖아요. 예사로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배우는 양을 많이 해보니까 그 한계성이 지금 온다는 거죠. 비트코인 앞에서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기존의 이 화폐 단위를 형성한 데까지 기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돈을 쓰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이게 앞으로 어떤 부분이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막아야 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감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나도 주장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또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국민들 전체가 이걸 알고 그거 안 돼 라고 하면요, 어느 정부가 어느 누가요 그걸 하겠어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있는데 돈은 없어도 되지만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는 한 푼도 비트코인 안 가지더라도 사회가 풍지박산이 될 요소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안 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막 산산이 쪼개져요. 산산이 쪼개져. 그럼 두 번째, 역사의 근거를 해가지고 꼭 배워야 될 내용이 없다는 게 꼭 배워야 돼요. 역사의 근거를 두고 꼭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의 역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배워야 돼. 역사와 더불어서 꼭 배워야 돼. 이런 내용이요, 교육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건 구조화되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구조화돼 버렸다. 어떤 기업은 사소해되고 어떤 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마약 파면 마약 이런 거나 마약으로 단속된 것만 그렇지 실제로 마약과 같은 술이나 담배, 하투 이런 거 유용되어지는 내용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의 어떤 특화 전체가 없는 거야. 이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거를 꼭 해야 된다. 없어요. 지난해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앞에 나가던 사람, 어떤 기업에, 선두 기업이 가다가 휘청해버리면 그 밑에 하청 기업은 그냥 줄줄이 주르륵 도산해버리고,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업이 말이죠. 전망이 없어요. 어느 거라든지 그래.
너무 그 비관적인 내용만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무튼 좀 있어 봐봐요. 좀 더 좀 미래적인 내용이 나오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배우지 말아야 될 내용. 이거는 배우지 말아야 돼. 이게 없단 말이야. 응? 배우지 말아야 돼. 직장을 만든다. 어떤 고용적인 효과가 있다면요. 무조건 도입이에요. 무조건. 이 노동시장이에요. 응? 노동시장에 이 어떤 보면 경직이래. 경직성이 심화되고 몸에 문신하고 막 밖에 막 떠다녀요. 지금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몸에 문신을 했어요. 몸에 문신해갖고 뭐 팔이나 온 등짝이 말이죠. 온 몸을 문신한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문신이 아니 그게 고용을 창출하고 그게 뭐 참 뭔가 그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배우려고 하고 달라들고 그러니까 그 문신하는 것이 막 발달하고 대학에서 보면은 무슨 과다 그러면요 어떤 대학에 무슨 과가 새로 만든다 그건 직장하고 관계돼. 직장에 있을 적에 대학의 과가 하나 턱턱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대학에서도 배우지 말아야 될 건지 배워야 될 건지도 구분 안 하고 이거는 어떤 산업이 되겠다 싶으면 막 가르치고 돈에 관계된 임금과 고용이 관계되면요 전부 다 이거는 뭐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막 앞다투어 지금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학문화시켜 갖고 뭐 논리적으로 만들려고는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또 그걸 배우려고 죽을 똥 살똥 대학 입학시험 입시 뭐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또 그렇게 고등학교 3년 참 이 생활들 대학에 들어가고 애써서 죽을 똥 살똥 대학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대학은요 직장이라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라 아니기도 예를 들면 여기 관계없으면 직장하고 관계없으면 나오지도 않지만은 직장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뭐 장사하는 오히려 자기가 강의하는 그 내용이 더 산업이 일으키려고 막 강의하는데 막 부풀리고 말이죠. 데이터들 조작하고 데이터 자체가 근거 없는 객관성 없는 데이터들 막 마구잡이 써버리고 누가 대신 이걸 정말 그 증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약하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커서 사회 나가보면은 뭐 사업을 할 수 있나 뭐 아무것도 쓸모없고 직장 들어가도 전혀 쓸모없는 그런 거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고 청년층의 실업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농사 지은 사람들 봐봐요. 영서. 돈만 있으면 농사 지을 땅만 있으면요. 기농, 기촌, 복지 혜택 그냥 누리잖아요. 여성들 미혼 여성들 반려동물들 기르는 그거 자체가 미혼 여성에게 적합한가 하지 않는가. 반려동물을 하나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문이 돼가지고 저 여자들이 미혼인데 뭐 개나 고양이들 뭐 다른 새들 다른 동물들 뱀도 막 기르고 막 넝구리 안고 막 다니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친 게 누군가가 그게 긍정적인 자세로 가르치니까 그래하고 배운 대로 구조화돼가지고 그래 나중에 임신해가지고는 아이가 이상하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는 왜 우리 아이만 그러냐 하고 막 울고 불고 말이야. 그런 형태라. 지금 이게 구조화라는 거야. 요 이제 구조화에 대해서 탈피하는 우선 요 교육에 대해서 구조화 이런 구조화 교육의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올 때 내가 교육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선 역사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역사 부분하고 연결성 있는 전혀 연결성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연결성 있는 것에서 이 구조화 교육을 통해서 구조화되어지는 것에서 탈피하는 세 가지 하는 안목이죠. 안목. 세 가지의 관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사람의 능력, 내 개인의 능력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부모로부터도 또 부모도 또 그 후에 부모로부터 이 부모로부터 올라가는 이 연대가 결국에는 그 연대 전체가요, 내 한 사람의 능력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람하고 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것 자체가 내가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의 능력, 남자로서의 능력, 여자로서의 능력이요 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차별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능력일 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결국 두 사람의 능력에서, 이거는요 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효과 나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 그 배수를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두 사람으로 합쳐지는, 남자와 여자로서 형성되어진 이 능력이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요 누구도 모른다는 게, 누구도. 이걸 왜 말을 못하냐, 이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참여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 여자로서 어느 날 뚝 떨어진 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의 이력에 쭉 올라가는 부모와 부모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없었으면 지금이 없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부모로 올라가는 이 부모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남자와 여자로서 지금 만나는데 떨어질 때는 한 사람이지만 합쳐지면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어떤 배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배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배수를, 능력의 배수를 왜 고려하지 않느냐 말이야. 왜 배운 것에 쩔쩔매느냐 말이야. 자기가 가진 학문이 어떻고, 내가 어느 정도 배웠는데,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뭐 영어를 잘하니, 다른 의학을 잘하니, 왜 이런 것에 의지해가지고 두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한 이 힘을 왜 모르느냐. 그 사람의 두 사람에서 계속 올라가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리고 그 능력의 극치,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중요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에서 지어진 인간이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내한테까지 왔는데, 내 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교되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의 능력을 충분히 깨부술 수 있는 개인의 위치가 있다. 이런 거요, 한번 듣는 것만 되게 복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통해서 역사와 더불어서 대응해 나가면서, 역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는요 무조건 없애버려야 돼. 내 머릿속, 내 귀에 들어왔다? 그 가치 없어.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렇게 역사적인 근거도 없이 말이야, 대충 현장에서 돈벌이 된다 하니까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은 전부 다 거부해버려요. 전부 다. 그런 것도 통해서 무슨 직장이 주어지더라도, 기술이 주어지더라도, 그런 어설픈 기술 특성은 내가 취할 바가 못 돼요. 정말 있어야 돼. 정말 그 필요한 언어들, 스킬들. 사탄을 대응한다는데, 내 한 사람의 존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언어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 익히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구조화 탈피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땅의 능력입니다. 땅. 우리가 땅을 딛고 있잖아, 땅을. 땅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현재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물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재료들은 전체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땅. 나무나 물이나 돌, 광물들, 이 전체를 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봐야 돼, 능력을. 도대체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거 만지고, 내가 지금 그것서
어떤 물질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연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인류에 이롭게 되어질 건가 다루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어떤 재료나 여러 가지 어떤 필요물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그 물질이 왜 있느냐, 원래적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2차 가공을 하든지 3차 가공을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손에 놓는 이런 어떤 가공품이 되어지고 또 여기서 개발해가지고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가 될까 하고 막 투입되는데, 그걸 다룰 때 소위 말하면 제품이 내 손에 잡히는 어떤 제품이라도 내 손에 주어지는 제품은 결국 땅에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이 땅으로부터 출현되어지는 이 산물들은 왜 있느냐, 왜 있어야 되냐. 인간은, 나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목적에서 존재한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은 왜 있느냐, 내가 그거하고 연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산물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항상 염두에. 이러면요, 개인은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그 한 개인에게 맞는 그 환경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몰입을 해도요, 끝도 없다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까? 만나는 가족은 어떻게 해서 만나졌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도대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할 때, 각 사람은 다 다른 주제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교육의 구조화락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자기가 결정해야 돼. 자기가. 이거는 교육으로 구조화되는 거는 어림도 없어요. 개인이 결정해야 돼. 개인이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을 가지고 평생을 두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서 하나하나 나가보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그 사람만이 쌓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개인의 가치가 그런 데서 나와요. 직장이나 이런 데 생활하더라도 그런 걸 갖고 평소에 연구하고 고민해 오던 사람이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요소가요, 그런 데 있다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을 아주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은, 만유인력 알고 보면 사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돼. 사가 떨어지는 거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고민을 해보는 사람들은 그 사가에 떨어진 걸 통해서 뉴턴의 자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교육의 구조화에 대해서 하나 탈피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현재 그 교육을 받는 내가,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 흐름이 분명히 인간들 대상인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건데, 인간이 아니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인조인간, 제품인간 넘어서 네오피림이 나오고 이러면요, 그 인간은 인간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인간은요,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인공지능, 그 집어넣어버리면요, 그 칩만 집어넣어버리면 인간처럼 활동하는 것이, 그리고 인조인간, 제품인간, 그리고 또 네오피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나는 도대체 인간이라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현재 실제에서 나는 원래적인 인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리가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 그러면은 2012년을 딱 기점해서 2012년이 지났다. 2012년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2012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2012년까지가 인조인간이라고 부를 때까지고, 2012년 이전은, 2012년부터는 현재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한다 할 적에, 활동한다 할 때는요, 이제는 인조인간이 떠나서 내가 지금 제품인간의 자리에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하면서 내가 지금 내한테 주어지는 교육, 지금 구조화되어지는 것이, 나는 인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인간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제품인간의 자리도 떠나야 되고, 인조인간의 자리도 떠나야 되고, 인조인간이라는 게 구조화. 인간을 구조할 때 인조인간, 구조화된 인간이다, 인조인간. 그러면 인조인간에서 더 앞으로 적어도 인간의 자리까지는 내가 나가야 된다. 그 자리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의 위치에서 내가
인간의 자리에서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는 이 부부로서의 어떤 나아가는 걸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사물에 근원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내가 만지는 그 환경에 들어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나는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내니까 내가 관리해야 될 그 위치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요 인간으로 인간보다 더 앞당기는 사람인데, 사람의 자리에까지는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목표는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탈피에 대한, 구조화되어지는 교육에 탈피되어지는 요소를 적어도 한번 들었으니까 이걸 대세이고 제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을 주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고 사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인조인간에서 지금 제품인간으로 넘어가는 현재 지금 위치에, 현재 나는 제품인간이지 인조인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걸 자체 자기 스스로가 인식함으로써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